안녕하세요. 이번 통영문화재 야행에서 디지털 드로잉 강의를 맡게 된 손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드로잉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뭔가 듣기엔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말 그대로 디지털 기기, 컴퓨터나 이런 태블릿 PC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디지털 드로잉이라고 하면 웹툰 작가나 일러스트레이터들 같은 이제 프로들만 할 수 있는 되게 어렵고 심오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림을 좋아하시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취미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큼 전혀 어렵지 않고, 또 기초만 조금 배워두셔도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리시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걸 기본으로 하겠지만 디지털 드로잉을 위한 드로잉 프로그램들은 컴퓨터용이나 혹은 태블릿 PC용 어플이나 그 기초 개념이 이제 똑같기 때문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강의를 보시고 드로잉 어플을 설치하셔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뭘까요? 예, 이렇게 생긴 태블릿을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하시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입문자용 태블릿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보통 5만원에서 6만원대의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 중 하나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런 태블릿 PC도 없고 컴퓨터용 태블릿도 구입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강의에는 종이에 직접 그린 그림을 제 컴퓨터에 옮겨서 디지털 드로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장비들이 지금 당장 없다고 하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태블릿을 이제 구입하시고 또 컴퓨터에 설치하셨다면 다음은 그림 그리기에 필요한 드로잉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단계에서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유료 프로그램을 사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꽤 괜찮은 무료 드로잉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요. 바로 메디방 페인트 프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검색창에 메디방 페인트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메디방 페인트라고 무료 어플이 있으니까 설치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봐주시겠고요. 예,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 프로를 이제 켜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제 앞에 뜨는 이런 광고들은 다 꺼주시면 되고요. 이 상단에 파일을 보시면 신규 작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신규 작성을 이제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이 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그릴 이제 도화지의 성질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폭과 높이가 보이시죠? 보통 이런 폭과 높이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작은 그림을 크게 늘리게 되면 그림이 상하거나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큰 그림을 작게 줄이면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더 크게 만들고요. 보통 저는 이제 픽셀 단위로 1000에서 2000 픽셀 사이로 만드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1500 픽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해상도나 배경색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건드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투명한 창이 뜨죠. 지금 보이시는 이 격자 무늬는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서 투명하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탁자 위에 종이도 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종이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 흰색을 클릭하시고 페인트로 눌러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흰색 도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레이어라는 개념입니다. 이 레이어라는 개념은 이제 하나의 막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손 흔드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레이어들이 되게 많죠. 자, 보시면 펜터치, 명암, 채색, 도화지
이렇게 4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흰 점은 이 레이어를 이제 끄고 열고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펜 터치를 끄면 이렇게 펜 터치가 없어지고요. 명암을 끄면 명암이, 채색을 끄면 채색이 없어지고요. 아까 그리고 도화지를 없애면 이렇게 투명한 이제 레이어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4개의 레이어가 다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이 그림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림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아까 이 손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레이어별로 분할시킨 그림인데요. 자, 이 레이어들을 하나씩 합쳐보면 이렇게 채색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명암 레이어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펜터치 레이어를 이렇게 넣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됐죠. 자, 이 그림처럼 이제 레이어라는 건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림들의 투명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레이어는 이제 각각의 이제 영역에 이제 간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한 작업들을 하실 때 훨씬 편리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아무리 예시를 보여드려도 어려울 테니 이제 제가 실제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서 이제 레이어에 대한 이해를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만든 이제 도화지죠. 여기에 자, 여기 종이 모양을 누르시면 레이어가 하나 생깁니다. 자, 이 레이어는 이제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밑그림이 뭐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실 때 연필로 연하게 한번 그리시고 그 위에 볼펜으로 진하게 그리신 다음 이제 연필로 먼저 그렸던 걸 지우시고 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밑그림을 하나 그려 두셔야 나중에 직접 그림을 그리실 때 훨씬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밑그림은 좀 연한 색으로 할게요. 나중에 이제 진짜 그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한 색으로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나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밑그림이기 때문에 엄청 공들이실 필요 없고요. 이제 이 그림을 토대로 이제 진짜 그림을 그릴 테니까 이제 비율이나 이런 것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시고 이제 진짜 공들이는 건 나중에 진짜 펜터치를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을 한번 그려봤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죠. 자, 이렇게 밑그림 레이어를 만드셨다면 자,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직접 써주시는 게 좋아요. 레이어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거나 혹은 옆에 있는 이런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를 이름을 정하실 수 있어요. 처음 만든 종이는 도화지, 그리고 방금은 밑그림,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이제 여기는 진짜 펜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럼 밑그림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금 줄여주시고 이제 여기 레이어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조금 진한 색으로 할게요. 이 밑그림 레이어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밑그림 레이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잘못 그리더라도 디지털 드로잉은 이렇게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빨라서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펜터치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펜터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펜터치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밑그림은 필요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흰 점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펜터치 레이어 아래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이 레이어는 이제 채색을 위한 채색 레이어라고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원하는 색상을 여기서 골라 주세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갈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인트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부어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얼굴도 똑같이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옷은 붉은 계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청바지 느낌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색상이 다 들어갔는데요. 자, 이 다음에 이제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채색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름은 명암 레이어라고 짓겠습니다. 예, 명암 레이어 같은 경우 이제 그림에 명암을 주는 건데요. 이제 명암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이런 색깔보다 더 진한 색을 선택하시고 그냥 붓으로 이렇게 뭐 명암을 칠해 주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기보다 명암 레이어 위에 블렌딩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곱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곱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채색 레이어 색깔 위에 스며들듯이 이제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한 회색 같은 걸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냥 발라주시면 이 머리카락에 있는 갈색에 스며들듯이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고요. 이 이제 곱셈이 좋은 것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살색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붉은색에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번 명암을 할 때마다 새로운 색을 고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레이어 곱셈을 아까 저희가 정했죠. 여기 밑에 클리핑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이 클리핑을 클릭해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 채색 레이어 밖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럼 클리핑을 한번 꺼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색칠을 할 때 막 이렇게 옆에 거 신경 안 쓰고 이제 명암을 칠해요. 막 칠하고 나서 이 바깥의 부분을 원래 그러면 지워져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클리핑만 눌러주시면 이 아래 있는 채색 레이어 이제 밖으로 나간 색깔은 다 지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암을 넣으실 때 클리핑을 누르시고 곱셈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회색을 연한 회색을 하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쭉 그어 주시면 돼요. 그래도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의 순서가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펜터치가 제일 위에 있어야 하고 뭐 명암이 그 다음, 채색이 그 다음, 밑그림이 제일 아래, 도화지가 제일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의 순서에 대해서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직접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이렇게 손 든 사람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레이어는 그 순서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를 덮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색이 명암보다 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명암이 채색에 가려지게 되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순서를 외우시기 힘드시다 이러실 경우에 그냥 처음 이제 레이어를 만드실 때 이렇게 아예 만들어 버리세요. 도화지, 밑그림, 그리고 채색, 그리고 명암. 명암은 이제 곱셈과 클리핑, 그리고 맨 위에 펜터치. 이렇게 아예 시작할 때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양식을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버리셔도 좋습니다. 뭐 레이어 양식 이렇게 저장을 해 두시면 다음번에 뭐 새로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레이어 양식을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파일을 눌러서 여기 저장이라는 거 보이시죠?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 프로라는 형식의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여기 있는 레이어라든지 이제 그림의 모든 정보가 담아 있는 상태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서 이제 수정이 가능한 원본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그래서 꼭 함부로는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함부를 해두시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JPG 파일로 또 저장을 하나를 꼭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보게 되는 그림 파일이 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 그림을 올리거나 혹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메신저로 그림을 보내줄 때 이제 이 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말 기초지만 이것만 알아도 무리 없이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 주소 son89524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서 꼭 필요한 단축키와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수정하는 법, 그리고 태블릿이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태블릿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린 손그림을 디지털화 시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며 이제 추가로 태블릿에 익숙해지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영 문화재 야행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의 손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레이어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단축키와 편집 기능을 알려드리고, 태블릿이 이제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태블릿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제 직접 그린 손그림을 디지털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태블릿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한 간단한 연습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서 메디방을 켜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메디방 페인트 프로를 켜주시고요. 자, 오늘 단축키를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기 쉽게 단축키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왔어요.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러쉬. 이제 저희가 직접 선을 긋게 되는 이제 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러쉬 B를 누르시면 이렇게 펜이 그어지고요. 옆에 보시면 쉬프트를 이용하면 직선이 가능하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B를 눌러 브러쉬를 만드신 후 점을 찍고 꾹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쿡 찍으면 이렇게 직선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그림 그리실 때 선 긋는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브러쉬 크기 조절. 이렇게 괄호 모양이 돼 있죠. 브러쉬 크기 조절은 이제 알파벳 P 옆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단축키를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크기를 조절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우개 E. 이제 E는 지우개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다. 뭐 이렇게 그리다가 하는데 입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E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지우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지우개 크기도 이제 아까 펜 크기 조절하시는 것처럼 이제 알파벳 P 옆에 이제 크기 조절하는 괄호를 눌러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림의 확대 축소, 마우스 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저희가 이렇게 지우개를 지워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너무 작아서 지우개로 지우다 보면 막 잘못 지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셔서 그림을 확대하시고 지우개를 크기를 줄이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지워진 부분들 찾아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손바닥 H 혹은 스페이스. 자, 이 손바닥 기능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을 잡고 움직이는 건데요. 보통 H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브러쉬로 다시 돌아갈 때 B를 또 한 번 더 눌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H, B 작업할 때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이제 그림을 옮겨야겠다. 그러면 그냥 스페이스를 누르시고 이렇게 당기신 다음에 스페이스를 풀어주시면 다시 브러쉬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 하나 더 있네요.
Alt 스페이스는 회전, Alt 스페이스 플러스 더블 클릭은 원상복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이 나온다고 했죠. Al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로로 잘 긋고 어떤 사람은 세로로 잘 긋고, 그래서 이거를 막 나는 가로는 정말 잘 긋는데 세로만 그으면 막 삐뚤어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Alt 스페이스로 돌리셔서 가로로 만들고 하시면 됩니다. Alt 스페이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원 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드로잉은 이제 그림 실력이 모자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림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6번, 7번 뒤로 가기, 되돌리기. 자, 이게 디지털 드로잉의 거의 핵심이자 뭐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막 그리다가 아니 뭐 그림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보시면 뒤로 가기, 컨트롤 Z 눌러주시면 사라지죠. 제가 했던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졌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 되돌리기, 컨트롤 Y가 있어요. 컨트롤 Y를 누르시면 순차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쓰실 단축키일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페인트. 이제 색을 넣을 때 선에 틈이 있는지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보통 페인트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G를 눌러주시고 원하는 색상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채색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쉽게 채색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이거 이제 펜터치 레이어에서 이런 식으로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이럴 경우에 G를 눌러 페인트를 부으면은 이렇게 페인트가 다 밖으로 새어나가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틈이 없게 잘 막아주시고 페인트를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 Shift G. 그라데이션 채색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Shift G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Shift G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색상이 두 개 보이시죠? 자기가 그라데이션으로 움직일 색상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첫 번째로 파란색,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초록색을 정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Shift G가 된 상태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영역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레이어 전체를 칠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보여드린 게 딱 그런 식이에요. 영역이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으면은 전체를 이렇게 칠해버리죠. 그래서 보통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하실 때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고 Shift G를 눌러서 이렇게 채색을 하시는데, 이 영역 선택하시는 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라데이션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이드, I,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혹은 Alt 되게 많지만 이제 여러분들 손에 맞는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채색으로 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이 캐릭터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몸은 초록색으로 칠해 볼게요. 초록색으로 칠하고 얘 얼굴도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페인트는 초록색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노란색 이 색이었나? 뭐 칠해보면 조금 달라요. 그죠? 이 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이 색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영어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지금 이 아이콘이 스포이드예요. 이거를 꾹 눌러주시면 보이시죠? 이 색깔이 지금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G를 눌러 이렇게 칠해주시면 같은 색깔이 돼요. 근데 만약에 I로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편하시게 이제 작업을 하시려면 마우스 우클릭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변하는 게. 근데 보통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오른손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펜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I를 눌러서 바꿨다가 뭐 G를 다시 눌러서 이걸로 갔다가 다시 I를 눌렀다가 이것도 귀찮고, 그 다음에 들고 있던 펜을 놓고 마우스를 잡고 우클릭을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이 이제 채색을 이렇게 막 하시다가 Alt를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스포이드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Alt를 떼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렇게 색을 칠하다가 이 노란색으로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Alt를 눌러서 쿡 찍고 Alt를 다시 떼고 이렇게 쿡 누르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영역 선택. 이렇게 영역 선택은 이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는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영역 선택 M이라고 돼 있죠? 자, M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러면은 사각형의 지금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각형으로. 지금 이제 안쪽에 이제 밖에 파란색이 아닌 이제 투명한 이 안쪽이 영역이 선택된 거고요. 이제 영역이 선택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작업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죠. 그리고 이 영역만 이렇게 뭐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올가미 영역 선택이라고 보이시죠? 예, 알파벳 L. 올가미 영역 선택은 L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올가미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영역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세밀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술봉. 되게 이름 특이하죠? 근데 진짜로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 요술봉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요술봉은 이제 알파벳 W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W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술봉이 나타나는데 누르시면 알아서 영역을 이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채색을 할 때,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할 때 이렇게 요술봉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Shift G를 눌러서 색상을 이제 두 가지 정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을 넣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술봉 W 이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자, 이거는 디지털 드로잉을 모르시는 분들도 아는 이제 단축키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컨트롤 C를 하시고요. 컨트롤 V를 누르시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떨 때 쓰느냐?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우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예를 들어서 막 뿔을 그렸어요. 뿔을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뭐, 뿔을 한쪽을 까먹었다. 뭐, 근데 뭐, 그리기가 지금이야 되게 단순하지만, 엄청 복잡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새로 그리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쓰시는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 뿔만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뿔만 영역 선택을 해줄게요. 올가미로 이렇게 이 뿔만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 영역 선택을 하실 때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 추가로 이렇게 영역 선택이 더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 Al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빼는 게 가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셨다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시고요. 잠깐만, 적용이 안 됐네요. 다시. 뭐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이 전 작업으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뿔만 하나 더 생겼어요. 이 뿔을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뭐 옮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이 뿔을 이제 여기로 하나 더 만드는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자, 근데 이 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돌리든가 해야지. 자, 그래서 필요한 게 편집입니다. 컨트롤 T. 자, 이 레이어를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모양의 사각형 틀이 생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좌우 반전, 자유 변형, 뭐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도 많죠. 사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보통 많이 쓰시는 건 좌우 반전과 자유 변형 이 툴입니다. 좌우 반전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됐죠. 그러면 이걸 옮겨서 이렇게 붙이시기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요거를 잡고 쭉 누르면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려볼 건데요. 자,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자유 변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또 자유롭게 크기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축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편집까지 이제 알아보셨다면은 이제 필요한 단축키는 거의 다 아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배운 단축키들을 사용해서 이제 직접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겠죠. 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서 이 단축키들은 여기 있는 툴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표 필요하신 분들은 제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던가, 혹은 지금 이 장면 캡처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금 배웠던 단축키와 편집 기능들을 이용해서 새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폭과 높이 평소처럼 1500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첫 번째 레이어가 뭐라고 했죠? 도화지 레이어. 그리고 그 다음이 밑그림 레이어. 그리고 채색 레이어. 그리고 명암 레이어. 명암 레이어는 이제 곱셈과 클리핑을 넣어주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터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화지 레이어를 도화지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밑그림을 그릴 건데요. 자, 이게 좌우 대칭이 좀 필요한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도깨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밑그림은 조금 연한 선으로 그을게요. 나중에 펜터치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한 색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밑그림은 그냥 이제 그 기초 공사 단계 설계도 같은 그림이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림이 많이 깨지게 되거나 비율이 망가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진짜 밑그림을 이제 펜터치를 하실 때 조금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만 지키셔서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도깨비라고 했으니까 인상은 좀 안 좋게 그리는 게 좋겠죠. 이도 하나 이렇게 뾰족 나 있고요. 자, 이렇게 머리는 산발로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자, 이렇게 뿔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이제 본 그림으로 이제 만들게요. 진한 색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자, 아까 배웠던 것들을 이제 활용할게요. 브러쉬 B를 눌러서 이제 펜을 정하는데 원하는 굵기를 이제 단축키 이제 알파벳 P 옆에 있는 괄호들로 이제 맞춰서 이 정도면 13.5 정도면 되겠네요. 저는 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컨트롤 Z를 눌러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디지털 드로잉은 그게 장점이니까 이제 많이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그림은 한 번에 뭐 그려야 하지 않느냐, 뭐 지우개 많이 쓰면은 이제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 번에 그릴 수 있으면 뭐 그림이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뭐 한 번에 그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제 수정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 이제 편하게 이제 본인이 그림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더벅머리도 마저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빈틈이 나오면 안 돼요. 나중에 빈틈이 나오면 나중에 채색할 때 페인트들이 또 밖으로 다 튀어나갑니다. 자, 이렇게 대강 그려주시고 눈썹도 하나 그리고 싸납게 눈도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이 다 그려졌죠. 펜터치가 다 됐죠. 그럼 밑그림을 꺼주실게요. 껐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여기 귀도 짝짝이고 뿔도 한쪽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이 편집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그렸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것처럼 편집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뿔을 일단 먼저 복사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올가미 이제 그 영역 선택이 필요하겠죠. 알파벳 L을 눌러서 이렇게 뿔을 복사해 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여기 뿔만 복사된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그럼 이 레이어를 뿔 이렇게 복사해 주신 걸 컨트롤 T를 눌러 편집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좌우 반전을 눌러셔서 적용하시고요. 이렇게 넘기시고요. 되게 간단하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복사된 뿔 레이어와 이렇게 밑에 펜터치 레이어를 합쳐 주시면 되는데, 레이어를 합치시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원하는 레이어를 컨트롤로 이렇게 눌러서 묶어 주신 다음에 컨트롤 그 다음에 알파벳 E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짝짝이인 귀를 이제 수정할 건데요. 이제 올가미 영역 선택 L을 눌러 주시고 이렇게 귀 부분을 영역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카락 부분도 같이 들어왔죠. 이럴 때는 컨트롤로 이렇게 빼 주시고요.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귀 부분만 영역 선택이 됐다면은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 크기를 조절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일일이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귀찮으시면 그냥 이제 자유 변형을 이렇게 꺼주시고 같은 비율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빗나간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채색으로 넘어갈게요. 채색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인트 G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G를 누르시고 이제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깨비니까 머리카락 색깔을 조금 붉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렇게 칠하시고 얼굴 색깔은 조금 탁하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썹을 만약에 머리카락과 같은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Alt를 눌러주시면 스포이드가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스포이드를 찍으신 상태에서 눈썹을 이렇게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채색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조금 너무 단순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채색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술봉 이렇게 W로 눌러서 머리카락을 지정해 주시고 원하는 색깔 붉은색과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붉은색, 조금 더 어두운 붉은색을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G 그라데이션을 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훨씬 더 뭔가 입체적이지 않나요? 색깔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W를 눌러서 얼굴, 그리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귀를 눌러주시면 같이 영역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해주시고, 나머지 이제 채색도 마저 이렇게 하시고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암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막상 태블릿을 구입하셨는데 이제 아직 익숙치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블릿을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을 컴퓨터로 옮겨서 디지털 드로잉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준비물이 있어요. 깨끗한 흰 종이에 이제 최대한 검은색으로 이제 깔끔하게 그린 그림이 필요한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그려왔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하나를 그려오고,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캔을 하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찍어서 이제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컴퓨터로 옮기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실 때 이제 그림자가 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탠드 밑에서 최대한 그림자를 없애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레이어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도화지와 펜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냥 이런 그림이 됐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그림을 이제 펜을 따로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채색을 디지털 드로잉으로 할 건데요. 자, 저 보시면은 현재 있는 이 그림을 여기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까지 낮추고요. 50에서 60 정도가 좋겠네요. 여기 필터에 선화 추출이라는 기능이 보이시나요? 이 기능을 눌러주세요.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선화 추출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3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삼각형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의 선이 이렇게 조금 더 가면 갈수록 계단 형식으로 우둘투둘해지는 게 보이시죠? 최대한 이렇게 우둘투둘해지지 않는 선에서 색이 진해지는 지점을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림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찾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최대한 그림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지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시다가 한 요 정도가 좋겠네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불투명도를 다시 100으로 맞출게요. 자,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만 이제 저희가 말하는 펜터치 레이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펜터치 레이어를 이용해서 똑같이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 도화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채색, 그 다음에 명암. 예, 밑그림은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뭐 명암에 곱셈과 이렇게 클리핑을 넣어 주시고, 채색은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마법봉으로 영역을 지정하시고, 뭐 색상은 저는 노란색이 좋겠네요. 노란색으로 조금 연하게, 한쪽은 조금 진하게, 한쪽은 조금 연하게 해서 Shift G를 눌러서 쭉 내리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게 펜으로 이제 이런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어색하다 막 이러신 분들은 그냥 A4 용지에 깔끔한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옮기셔서 채색이나 이런 것들로 디지털 드로잉화 이제 느낌을 주시면 돼요. 얼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이렇게 색을 두 가지를 정해서 Shift G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손그림을 이제 직접 디지털 드로잉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제 손그림, 이제 태블릿까지 샀는데 손그림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그림이 아니라 이제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는 게 익숙해지는 연습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습법은 이제 사진이나 이제 그림 같은 걸 하나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불러오시고요. 이 사진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지금 이 아래 있는 사진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레이어를 대고 똑같이 이제 B를 눌러 브러쉬를 만들고, 이제 굵기를 너무 굵죠? 이렇게 지정해 주셔가지고 맞는 굵기를 찾아서 이렇게 똑같이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펜이 이 선의 느낌이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리시면 돼요. 이런 이제 연습 방법을 이제 베껴서 그리는 방법을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타인이 직접 타인이 그린 그림이나 타인이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런 트레이싱을 하시면 이제 그런 이제 결과물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시거나 혹은 인터넷에 올리시는 게 이제 많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꼭 개인 소장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실력이 늘어가는 걸 인터넷 블로그 같은 데 올리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도 이 그림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자, 이렇게 쭉쭉 연습을 해주시고요. 가끔 이렇게 아래 레이어를 꺼서 얼마나 잘 따라했는지 확인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고 금방 펜에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의 단축키와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기능들이 실전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한번 알아봤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으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통영의 문화재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강의를 같이 보시고 함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영 문화재 야행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의 손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축키와 그림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토대로 간단한 그림들도 그려봤었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앞서 배운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제 복습한다는 의미로 통영의 문화재에 대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메디방 페인트를 켜주시고요. 신규 작성 여전히 똑같이 1500, 1500 픽셀로 맞춰주시고요. 자, 제가 그 통영의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걸 그릴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통영 문화재 여행 홈페이지에 그 통영 이제 오광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민속 가면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면을 보니까 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은 이 통영 오광대 가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료를 띄워 두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자료 띄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림은 안 보고 그려야지 잘 그리는 거지, 막 보고 그리는 그림은 못 그리는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사물을 토대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물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저는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경지가 된다면 이제 뭐 훨씬 속도나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 그리시는 단계에서는 이제 최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 사물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그것을 이제 나의 이제 스타일에 맞게 표현하는 방식을 찾는 법을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영 오광대 그림을 이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이제 보고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여기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통영 문화재 여행 홈페이지에 이 사진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진들은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로 못 보여드려서 제가 따로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안 보고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트북 옆에 이제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그리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도 아 뭐야 저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보고 하고 있잖아 뭐 이런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자료들 사진들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대 탈을 그려 주시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광대 모습과 비슷하게 느낌으로 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광대는 여기 수염이 있죠. 수염과 주름살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름살까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수염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밑그림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충 그리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밑그림 밑그림 그리고 채색 원래는 이걸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데 제가 또 까먹어서 지금이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곱하기 클리핑 여기는 펜터치 그래서 이제 밑그림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밑그림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터치를 해서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주시고 네, 밑그림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위에 펜터치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좀 수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밑그림을 그릴 때 조금 자세하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펜터치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따라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밑그림 그릴 때 집중력을 다 소비하고 이제 이렇게 펜으로 밑그림을 이제 좀 제대로 그릴 때는 딸 때는 이제 옆에 드라마나 아니면 재밌는 뭐 영화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이제
약간 머리를 비운다는 생각으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입도 그려주시고요. 이 탈은 이렇게 이가 듬성듬성 나 있는 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탈이 이렇게까지 크게 웃고 있진 않지만 이제 그림이니까 그냥 사진과 똑같으면 재미없겠죠? 이렇게 그림이니까 좀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재미난 요소로 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줬습니다. 이렇게 주름살을 넣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조금 키우고 수염을 그릴 거예요. 수염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쭉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 턱수염도 이렇게 같이 그려줍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 데는 브러쉬로 깔끔하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얼굴은 대충 다 그려졌네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있는 이상한 장식 저거를 그려줄 건데요. 브러쉬 크기를 또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이런 뭐랄까요, 재질을 표현하는 이제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그림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실 때 이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예를 들자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탈이 되게 뭐랄까요, 머리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되게 뭐 지저분한 물건으로 만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이제 그림이 한층 더 있어 보인다는 거. 이것도 뭐 팁이라면 팁이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뒤에 얼굴을 가리는 이제 검은색 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면 펜터치는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뒤에 밑그림은 꺼주시고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채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W로 요술봉 그리고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지정을 더해 주시고 요술봉으로 이제 얼굴을 눌렀다는 얘기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원래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채색하는 걸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분들도 그라데이션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페인트로도 해보시고 혹은 그냥 붓으로 직접 그림 그리듯이 해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머리도 똑같이 요술봉 쉬프트로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 해주시고 채색을 하겠습니다. 쉬프트 G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은 이제 브러쉬로 누르고 Alt-를 눌러서 스포이드로 찍은 다음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자, 그리고 제 머리 부분 이렇게 넣어주시고 갑자기 그라데이션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페인트로 하시는 이유가 혹시 귀찮아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적은 부분들은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어도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이렇게 페인트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색도 끝이 났죠. 자, 그럼 여기에 명암을 넣겠습니다. 명암 말 그대로 곱셈과 클리핑을 넣어뒀고요. 지난번에 배운 대로 여기에 그냥 붓으로 명암이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싶은 부분을 명암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통 그림을 배울 때 이제 빛의 방향에 이제 반대되는 부분, 혹은 뭔가 아래에 있는 부분, 뭔가 가리고 있는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아, 이런 데는 명암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데는 뭐 빛이 가려져서 뭐 대충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대로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오래 그리시다 보면은 그게 느낌적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암도 넣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명암까지 넣었다면 통영 오왕대 탈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탈을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탈만 하나 덩그러니 그려두니까 되게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탈에 이제 생기를 불어 넣을 건데요. 이제 어떻게 불어 넣느냐? 지금 보이시는 이 얼굴 이제 그린 레이어들을 하나로 묶어 줄게요. 어떻게 묶느냐면은 이제 여기 레이어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를 쉬프트로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로 하나씩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이렇게 묶으면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면 폴더 모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폴더로 묶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둔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조금 올리시고, 자,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일단 레이어의 그 캔버스의 크기를 조금 늘릴게요. 이렇게 3000, 2배 정도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폴더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을 위로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도화지를 또 다 칠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전부 다 도화지로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한 뒤 이제 폴더에서 다시 밑그림을 불러냅니다. 밑그림을 살릴게요. 그리고 이제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몸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뼈를 만들어 주세요. 이 이거를 뼈라고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몸에 대충 그릴 틀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동작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옷을 그려 줄게요. 이 통영 문화재 야행에서 통영 오왕대가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을 이제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밑그림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본 그림을 그릴 때 더 열심히 그리면 되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대충 느낌만 살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이제 탈을 쓴 이제 캐릭터가 부채를 되게 자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채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막대기도 하나 들고 다니던데 이렇게 막대기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이제 여기 위에 펜터치를 또 입힐게요. 펜터치 브러쉬의 크기를 정해주고요.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할게요. 조금 역동적인 느낌이 나게끔 하고 싶어서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이고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부채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좀 이상하네요.
조금 이상하시면 이렇게 금세 수정하셔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요. 부채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나머지 그림도 계속 그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림이란 거를 조금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그림을 내가 제대로 못 그리면 남들이 내 그림을 보고 비웃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또 혹은 처음에 생각은 안 그랬는데 그리고 나니까 되게 내 생각보다 형편없는 그림이 나왔다,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그림 그리는 본연의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꼭 이제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만이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들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환호해 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꼭 정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당장 저희가 이제 메신저 이제 이모티콘들만 봐도 실제로 그 인기 순위에 높게 올라가 있는 것들은 엄청 화려하게 잘 그린 그림들이 아니에요. 보면 손도 삐뚤빼뚤하고 이게 뭐지 싶은 그림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확실히 그림은 이제 잘 그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건 개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은 이제 개성이 중요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의 재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의 재미를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 그림은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림이 재밌으면은 계속 그리게 되거든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시간 안에 최대한 이제 퀄리티 높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그림의 재미를 느끼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팡이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 뒤에 있는 건 지울게요. 자, 그리고 밑그림을 꺼주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훨씬 이제 얼굴만 있을 때보다 역동적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채색을 입혀 보겠습니다. 이제 채색은, 자, 또 나왔습니다. 요술봉. 자, 이렇게 요술봉으로 채색할 부분들을 정해 주시고요. 정해 주시고 이제 또 색을 선택할게요. 자, 파란색과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hift G를 눌러서 한번 쭉 내려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반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더 이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나머지 채색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좀 진한 색으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할게요. 진한 색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 빈틈이 보이시죠? 그래서 페인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브러쉬로 빈틈을 메워주시고 다시 채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Alt를 눌러 스포이드를 찍고 G를 눌러 페인트로 칠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빈틈을 만든 덕분에 또 복습을 한번 해가네요. 자, 이렇게 또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이렇게 손가락, 여기 또 빈틈이 있네요. 여러분, 이래서 처음 펜터치 하실 때 빈틈이 발견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채색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무 작대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도 이렇게 잘 안 보시면 이렇게 확대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또 스포이드로 찍어서 여기도 똑같이 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색이 안 들어간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스포이드로 찍으신 다음에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덮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스포이드로 찍고 정리, 스포이드로 찍고 정리,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도화지 때문에 이제 여기가 흰색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흰색이 들어갈 부분, 여기도 흰색으로 칠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투명이거든요. 도화지 때문에 흰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도화지를 끄시고 흰색을 눌러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여기 2도 칠해야겠네요. 2도 칠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양말과 신발, 여기 양말과 신발도 이제 마지막으로 칠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채색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명암만 넣으면 그림이 완성되겠네요. 명암도 이렇게 적절하게 넣어 주시고요. 그냥 클리핑이 돼 있으니까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명암을 넣어 주시고요. 명암을 대충 이 정도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도화지를 켜주고, 첫 번째 저희가 썼던 자료 이 레이어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통영 오광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통영문화재여행 디지털 드로잉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디지털 드로잉도 결국은 그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이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알려드렸지만, 뭐 종이에 직접 그리듯이 하나의 레이어에 전부 다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더 쪼개서 그리셔도 되고, 결국 본인 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에 인터넷에 다양한 강의들이 많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그리셔서 주변에 선물도 해주시고, 이번 통영문화재 그리기에도 도전해 보시면서 꾸준히 그림 그리시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드로잉 강의의 손기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